폴란드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트집을 잡는 걸 중단하려나 봅니다. 최근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폴란드 군대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극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현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빌미로 한국산 무기에 대해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폴란드 군대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에 제동을 거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현 정권에서 이처럼 마음을 돌리게 된 원인이 바로 북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육군 대위가 폴란드 언론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육군 대위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운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K2 전차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남겨 군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M1 에이브람스는 미국의 주력 전차일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차이기도 하기에 해당 인터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의 라팔 카워제프스키 대위는 폴란드 국방부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의 성능을 극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좋아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직접 해당 전차를 운영해본 육군 대위가 이러한 평가를 남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극찬입니다. 전차를 실제로 운영해본 장교가 K2 전차에 호평을 남겼다는 것은 자연스레 폴란드와 비슷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도 K2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좋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 육군 대위가 폴란드의 국방부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한국을 위해 거짓 발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카워제프스키 대위는 K2가 다른 전차에 비해 연료를 덜 소비한다는 장점을 언급했으며 또한 발전된 화력 제어 시스템과 더 긴 포신을 갖춰 우수한 화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K2 전차가 2.7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업체의 군수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호평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의 후속 지원 과정에서 전문 인력 지원과 아끼지 않는 유지 보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수의 군사 강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와 그 이후의 태도가 달라지며 무기 도입국의 사후 지원 요청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기의 성능에 더하여 안정적인 후속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한국 방산이 폴란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는 K2 전차를 1차 계약에서만 180대를 주문했으며 이 정도의 K2 전차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유럽에서 최고의 기갑 전력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폴란드는 한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K9 자주포를 비롯해 K39 천무, K2 전차와 FA50까지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폴란드는 최근 5년간의 한국 방산 수출 중 가장 높은 2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기점으로 맹렬하게 시장을 확장하며 세계 방산 순위 4위 진입을 눈앞에 둔 신흥 방산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방산 계약을 주도한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빌미로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 폴란드 현 정부의 행태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A50을 두고 미국과 조율해야 할 무장체계 문제를 한국의 탓으로 돌리는 등 전 정부의 활동을 트집 잡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한국산 무기들이 표적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한국 방산에 있어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애증의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폴란드에서 갑자기 무기 대금을 할부 없이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하겠다며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게 추가 금융 지원을 내놓으라고 징징거리던 폴란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가중되는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한국 무기가 지닌 현재 영향력 그리고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성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최근 북한이 12,000여 명가량 파병을 했다는 소식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금주 북한군의 러시아 입성 장면을 공유하면서 매우 심각한 공감대를 표했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해당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된다면 이는 북한이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전쟁의 확대를 의미하며
러시아가 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에 친러시아 군사 SNS 계정에 공개된 화면을 보면 북한군들이 러시아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자기들끼리 힘들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들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입성했다면 북한군들이 전방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도 추측했는데요. 실제 최근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한 네팔인은 러시아군에서 자신에게 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업무는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단순히 돕는 일이라며 위험한 업무는 하나도 없다고 이를 제안했지만 막상 가보니 자신이 최전방에 손쓸 틈도 없이 배치가 되었으며 협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팔 유학생조차 러시아에 가담한 것은 최빈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돈의 유혹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자원 보유국으로 끊임없이 중국이나 인도 등 서방 라인을 제외한 곳에 자원을 팔아넘기고 있으며 이러한 곳을 본줄로 사용하여 거액으로 제3세계 용병을 대거 고용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북한 말고도 브라질이나 인도 등 외국 국적의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병사 숫자가 크게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복수의 국가 용병들이 참가하면 자칫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대거 등장했다면 나토의 참전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더 이상은 남 얘기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까딱하다 러시아가 일정선을 넘어버리면 꼼짝없이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맞닥뜨려 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당장 폴란드로 하여금 대출을 해줄 테니 한국산 무기들로 러시아를 막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산 무기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는 폴란드 군대에서 한국산 무기를 찬양하며 직접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폴란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에 천무의 기동훈련을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안을 이유로 천무의 실사격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기동훈련을 통해 천무의 우월한 성능이 한 번 더 입증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폴란드는 자국산 트럭에 한국의 천무 발사대를 장착한 호마르케이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고 있으며 폴란드군이 최초로 호마르케이를 실전 배치한 부대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차량으로 불과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제18포병 여단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천무 발사대를 장착한 호마르케이를 최초 배치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 의도를 담고 있으며 해당 부대에는 호마르케이 15문, K9 자주포, 24문이 함께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최전방 지역에 한국의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를 동시에 배치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포병 무기에 대한 성능 신뢰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제18포병 여단에서 호마르케이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베르라 올브리하트 소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마르케이의 장점으로 단시간에 다량의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긴 사거리 우월한 명중률을 손꼽았습니다. 해당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장교가 호평을 아끼지 않은 것이며 베를라 소위가 언급한 장점들은 모두 천무의 발사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요소들로 그만큼 천무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실무부대 장교들의 연이은 호평 덕분에 폴란드는 2029년까지 도합 290문에 육박하는 천무를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며 하이마스 34문을 운용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무려 8배 이상의 다연장 로켓 전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는 K9 차체를 활용한 AHS 크라프 자주포를 100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의 1차 물량마저 200문이 넘는 수량으로 155mm 자주포 전력은 이미 유럽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물량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의 전 포병 전력과 상대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폴란드 육군은 한국의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 구축에 성공한 것인데요. 다급해진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폴란드 정권에서도 이제 한국을 상대로 트집을 잡는 일이
부서져야 되며 폴란드 대통령마저 한국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한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